안녕하세요. 연극 교수학습 방법 강의를 맡은 권민희입니다. 네,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랑 연극 교수학습 방법을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의 수업을 같이 들으면 훨씬 더 이 시너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극 교수학습 방법 수업은요, 마찬가지로 실습 수업이긴 한데 먼저 상반기에는 이론을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하반기 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연극 교육론 시간에 교육 연극에 관련한 이 다양한 개념들 그리고 교육 연극의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시실리 오닐의 과정 중심 드라마를 이제 연극 교수학습 방법 시간에는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실리 오닐의 과정 중심 드라마 이론을 배워 나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보고 또 체험해보는 시간들을 상반기 때 가질 거고요. 하반기 때는 TIE 실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듣는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은 DIE에 관련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DIE 연극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연극 교수학습 방법 하반기 실습은 TIE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TIE 컨텐츠를 개발해보고 그것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PPT를 보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연극 교수학습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4, 5교시 11시 30분부터 1시 20분까지 교육동 401호에서 진행됩니다.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이 시간에 교육동 401호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 연극교수학법 수업은요, 1학기에 배웠던 연극교육론 시간에 여러가지 교육연극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DIE도 배웠고 TIE, 또 과정중심 드라마 등 다양한 종류들을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연극교수학습 방법 시간에는 과정중심 드라마를 좀 더 심층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실리 오닐의 과정중심 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 이것을 단순히 이론적인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내가 과정중심 드라마가 무엇인지 체험해보면서 좀 더 몸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정중심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 영상 자료로 참고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과정중심 드라마를 만들어 보는 그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론 수업이긴 하지만 체험과 실습이 병행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실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상반기 때는 시실리 오닐의 과정중심 드라마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다면 하반기에는 TIE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DIE가 무엇인지 또 TIE가 무엇인지 또 과정중심 드라마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TIE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발표해 보는 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들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한 학기 동안 저의 설명대로 잘 따라오시면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 때 같이 듣고 있는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DIE 중심입니다. 하지만 연극 교수학습 방법 수업은
과정중심 드라마와 TIE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실습이 많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대면으로 앞으로의 수업을 대면으로 할 수 있다면 참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또 저번 학기처럼 한 학기 내내 비대면을 해야 한다면 또 그것 또한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실습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과 또 연극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 1학기 때 들었던 연극교육론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과 관련된 수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공 분야에 해당되는 연극교육론, 연극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극교수 학습 방법 이렇게 세 과목하고 또 전공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들어야 하는 게 문화예술교육 개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이렇게 두 가지 과목 해서 총 5개의 과목을 다 이수하시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이 수강 신청 잘 하셔서 5가지 과목을 꼭 다 듣고 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업에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 과정중심 연극으로서의 교육연극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는 과정중심 드라마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이 교재에는 시슬리 오닐의 과정중심 드라마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실제적으로 이 과정중심 드라마를 적용한 수업 사례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또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업을 들을 때는 이 교재를 지참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총 15주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다음 주 2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갈 텐데요. 연극 교수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또 다양한 수업 목표를 위해서 연극 교수 학습 모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극 교수 학습 방법의 1단계로서 먼저 DIE의 도로시 헤스코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슬리 오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시슬리 오닐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도로시 헤스코트거든요. 그래서 도로시 헤스코트의 이야기를 조금 한 다음에 과정중심 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 과정중심 드라마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고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에게 내는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제를 수행하셔서 발표하는 것이 중간고사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 상반기 때 제가 설명드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퀴즈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가 끝이 나고 하반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TIE를 중심으로 하는 드라마 수업 모형을 여러분들이 설계해 볼 건데요. 먼저 중간고사 이후 9주차는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로 진행해 나갈 텐데요.
수업 소재 그리고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와 방향 설정, 또 수업을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은 TIE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과는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전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TIE를 발표해 볼 건데요.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연처럼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연 발표로 이루어지고, 만약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그거에 따른 변경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평가 방법인데요. 출석 20%, 또 과제와 참여도가 3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30%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과제와 참여도 점수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과제를 빼먹지 않고 수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적극적인 참여, 성실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 부분의 점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극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수업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직 이해가 어렵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을 해주세요. 사실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 어려움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소통해서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우리 힘을 내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9월 11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가 비대면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주간만 비대면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계속해서 그 일정대로 간다면 2주 뒤에는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